네, 안녕하세요. 화재 감식 평가 기사 중에 이제 산업 기사 기출 문제 보시겠습니다. 25년 1회죠. 25년 1회는 좀 나름대로 쉽게 출제된 것 같습니다. 기존 기출이 좀 많이 나왔고 신출 몇 문제 나왔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10점짜리네요. 이게 틈에 이게 뭐 빈출 문제입니다. 뭐 매번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바닥에 이제 틈에 이제 유류가 섞여서 들어가 가지고 불이 이렇게 나는데 이 틈에 좀 기름 그러니까 유류가 있으니까 강하게 타겠죠. 틈새 연소 패턴. 이거는 뭐 너무 자주 출제가 돼서요. 이게 이제 가연성 액체가 이제 뿌려지면 당연히 오래 타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그 강하게 탄 패턴이 나온다. 그리고 이거는 기름이 이렇게 있으면 증발 잔열로 여기는 보호되지만 옆에만 도넛 모양으로 이제 태운다고 해서 도넛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액체 가연물이 있는 곳은 고여 있는 곳은 그 증발점열로 탄화되지 않지만 주변만 탄화돼서 도넛 모양의 화재 패턴이 나온 곳을 도넛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계속 워낙 많이 출제된 문제입니다. 화재 소실 정도에 따라서 다음을 구분해라. 우리가 이제 필기에서도 그렇지만 그 실기에서도 출제가 빈번히 나는데 좀 쉬운 문제입니다. 전소, 반소, 부분소, 전반부 칠석회, 전반부 칠석회 70% 이상, 반소는 30에서 70, 그리고 30% 미만 해당하지 않는 것. 근데 이제 70% 이상이 안 타고 만약에 40% 탔어요. 어떤 뭐 침대 매트리스가 아니면 뭐 한 40% 정도만 탔어요. 탔지만 침대 매트리스가 뭐 40%만 탔다고 하더라도 이 침대를 매트리스를 여기 잘라내고 뭐 남은 부분만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도 엔진룸만 딱 탔어요. 그러면 뭐 엔진룸만 탔으면 뭐 20% 탔다 하더라도 수리하면 엔진 다 드러내면 비싸죠. 그래서 이거는 전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70% 미만을 탔다 하더라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전소입니다. 네, 전소 70% 이상만 보더라도 그냥 전소고 30, 70은 반소, 반만 탄 거죠. 그리고 30% 미만 해당 없음 전반부 칠석회에서 전소, 반소. 네. 쉬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 3번 문제. 이거는 이제 좀 뭔가 여기 누전 전류에 의한 것은 배제한다. 이렇게 좀 나와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없다고 하면 메인 누전 차단기가 용량이 이제 50A고 분기 차단기는 30A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전반을 봤더니 메인이 50A,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분기가 이렇게 3개 있는데 30A, 30A. 근데 이렇게 그 암페아들을 준 걸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20A가 이쪽에 흘렀다. 20A. 그럼 얘 차단은 안 되죠? 얘도 20A. 차단 안 되죠? 차단 안 되고 얘 이때까지만 해도 40A니까 차단 안 되죠? 근데 이 세 번째 또 20A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 자체는 차단 안 되죠, 각각은. 하지만 전체가 60A가 돼서 이 메인만 차단이 되는 거죠. 그걸 묻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이 이제 누전에 의한 누전 전류는 없다라는
그 단서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이게 여기 문제가 이제 아니면 밑에 게 누전 차단기고 위에 게 이제 그냥 저기 배선용 차단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복원이 좀 잘 매끄럽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묻는 것 같고 이 문제로서는 50A가 누전 차단기이기 때문에 이건 배선용 차단기이고요. 누전이 되면은 이 암페어하고 상관없이 메인만 차단이 되죠. 이것도 이제 문제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심리학적 방화범, 이건 필기나 실기나 이제 출제가 자주 되는데 실기도 출제가 자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구분을 먼저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죠. 실기에서는 이렇게 2번 문제와 같이 그 내용을 주고 이 5가지 중에 어떤 것이냐 찾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 방화범 분류 5가지를 쓰시오도 나옵니다. 구강기, 그러니까 우리 입, 그 다음에 항문, 그리고 남근기, 외음부기는 또, 그러니까 남근기는 남성 그 중요 부분이고 외음부기는 여성 성기죠. 그래서 남근기, 외음부기, 그 다음에 잠복기, 총 5가지입니다. 구강기, 항문기, 외음부기, 남근기, 그 잠복기, 방화범 총 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강기는 생후 18개월 어머니, 그러니까 모성애를 받지 않은 모성애하고 연관된 거는 구강기입니다. 이제 엄마 사랑을 못 받아서 따뜻한 것을 불로 이제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항문기는 아버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애정 결핍. 그리고 소유물이나 동물한테 불을 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동물 이렇게 딱 나오면 항문기 방화범 하시면 되겠고, 남근기는 뭔가 불을 보고 발기하고 후회하고 자책을 한다. 그러면 남근기 하시면 되겠고, 잠복기는 별다른 감정이 없고 부모로부터 처벌을 받지 처벌을 배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지문을 보면 불을 냈는데 아무 감정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부모님이 잘했다고 칭찬하는데 불을 내고 방화를 했는데 뭔가 처벌을 배우지 못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잠복기. 그 다음에 외음부기는 화재 진압 활동, 그러니까 막 소방관들 막 도와주고, 막 소방관들 활동하는 것을 보면 막 되게 좋아하고, 뭐 이런 거는 외음부기. 이렇게, 이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제가 색깔을 좀 넣었거든요. 이 색깔과 그 방화범 5가지 다 암기하셔야 돼요. 이 5가지.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외음부기. 그리고 이 문제는 읽어보시죠. 지문을. 15세 땡땡이는 창고에 쌓여둔 종이를 불을 질러 큰 불이 났는데 불에 대한 환상 같은 거를 갖지도 않다. 딱 이거 보니까 느낌 잠복기네요. 잠복기. 전혀 감정 유동이 없다고 했죠. 그리고 그 부모는 아이가 기쁨을 즐길 수 있는 애라고 칭찬을 했대요. 불을 했는데. 잠복기입니다. 좀 뭔가 냉정하고 부모님이 철딱서니가 없어 보여요. 이거는 잠복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겠고요. 5번 문제는 쉽죠. 이게 나무가 이제 타서 부분 소실된 건데, 이 A 부분이 타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볼록볼록 이게 이제 완소온, 강소온, 열소온 중에 이제 뭐 강소온, 열소온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탄 거, 여기 C는 안 탄 부분. 그러면 탄화심도를 측정할 때 포함된 부분을 DO를 이용해서 계산식으로 나타내라. 여기 탄 부분과 이렇게, 그러니까 타서 소실된 부분과 남아있는 균열흔, 요거를 A 플러스 B를 해야겠죠. 네, 정답은 A 플러스 B입니다. 탄화 심도는 탈락 부분과 남은 부분을 수에 측정하여 평균값을 씁니다. 6번은 그냥 암기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조사 범배 관계인은 소관점이죠. 소관점. 관계인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그런데 등에 해당되는 사람 5가지를 쓰시오. 이제
소관점, 관계이죠. 소관점, 목신활발, 목격자, 신고자, 뭐 소방활동을 한 사람들, 화재를 발생시킨 사람, 실화자죠. 이렇게, 소관점, 목신활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법에 나온 거기 때문에 화재 현장을 그러니까 목격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화재 현장을 목격한 사람, 화재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 소방활동을 행동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에 관계된 사람, 화재를 발생시키거나 화재를 발생하거나 화재 발생과 관계된 사람. 그러니까 좀 짧게 쓰면은 좀 부분 점수는 줄 수 있겠으나 이 법에 나온 문제들은 대부분 전체적으로 잘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할 수가 있고, 이것도 이제 증거물 수집 관리 규칙에 따른 화재 현장 사진 촬영 유의사항. 여기도 빈출 문제죠. 빈출 문제. 최초 도착하였을 때 원 상태를 딱 도착해요. 아예 건들지 말고 원 상태를 막 사진을 다 찍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순서대로 촬영을 합니다. 증거물을 촬영할 때는 그 소재와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구분이 용이하게 번호표를 붙입니다. 왜냐면 증거물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번호표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놓을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번호표가 있거든요.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래서 증거물마다 딱딱 놓고 촬영을 하면 나중에 설명할 때도 좋고요. 네, 번호표를 넣는다. 그 다음에 3번 화재 현장의 특정한 증거물 등을 촬영함에 있어서는 그 길이, 폭 등을 명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길이, 폭이니까 측정용자, 대조도구죠. 그러니까 길이를 제하니까 측정용자, 폭, 대조도구. 뭐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옆에다 놓고 찍는다든지, 그러니까 그러면 휴대폰이 대략 얼마인지 눈으로 식별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작은 거여도 가까이 접사로 찍으면 엄청 크죠. 그래서 실제 크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측정용자 또는 대조도구를 사용하여 촬영한다. 4번 화재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강목의 대상물 형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한 후 자세히 촬영하는데, 사람, 물건, 장소 등이 부착되어 있는 연소 흔적 및 혈흔. 그러니까 사람은 혈흔을 하는 거고, 또 사람도 타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탔는지 이렇게 연소 흔적들을 보셔야겠고, 현장 사진, 비디오 촬영, 현장 기록물 등을 확보 시에는 연소 확대 경로 및 증거물 기록에 대한 번호표와, 가끔 이 번호표와 화살표를 또 물을 때가 있습니다. 번호표와 화살표를 작성한다. 이 규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상태, 번호표, 대조도구, 연소 흔적, 연소 확대 경로. 이것도 이제 8번은 신출 문제입니다. 신출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법령에 있는 문제입니다. 경찰서장, 소방관서장, 경찰서장 등 화재 현장 보존 통제 구역 설정 시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그러니까 여기 이게 법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번부터 3번. 여기 보면 2범기 아니면 2주범기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이유와, 그러니까 요 앞에 요거를 쓰고, 화재 현장 보존 조치 통제구역 설정의 2주, 이유와 주체, 이유 및 주체. 그리고 두 번째는 범위. 그리고 세 번째는 설정 기간. 2주범기, 2주범기, 2범기라고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화재현장을 이제 보존할 때 건들지 말라고 관계인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왜 건들지 말아야 하는지, 이유와, 그리고 이거 소방에서 한 건지 경찰에서 한지, 이유와 주체, 그 다음에, 범위, 뭐 그 주방의 냉장고 조금 건들지 마세요. 범위. 그리고 설정 기간 3일 뒤에 올 거니까 이 3일 동안 건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범기, 그리고 지체 없이 해제, 이 경계 통제구역 요거를 해야 하는데, 이걸 한없이 통제구역을 그대로 설정할 수 없거든요. 왜냐면 관계인들도 이제 복구를 빨리 하셔야 하는데, 이 화재 원인 조사한다고 막 일주일 한 달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제를 하는데, 해제는 언제 하느냐? 아까 통제를 뭐 한 3일 뒤에 다시 와서 재감식을 할게요 했으면 3일 뒤에 와서 화재 조사를 완료. 그리고 이제 조사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 A 건물에서 불이 나가지고 B 건물로 확대된 줄 알고 A 건물을 통제하고 막 어디 냉장고 주변을 못 만지겠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다시 좀 조사해 봤더니 A 건물에서 B 건물로 간 게 아니고 B 건물에서 A 건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A 건물은 해제하고 B 건물을 다시 조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조사가 완료된 경우와 화재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될 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출이라서 앞으로 자주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거 또 쓰기도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어렵죠.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 9번은 반단선 문제로 빈출입니다. 빈출. 이것도 이게 중앙소방학교 교재에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중앙소방학교 화재조사 실무교재. 이게 이제 반단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선이 그 한 개 피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때 소선들이 한 10개 이렇게 뭉쳐서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꺾이거나 뭐 눌리고 뭐 아니면 뭐 쇼파 같은 거에 찍혀 있어요. 그러면 한 10% 이상 단선이 됐다. 이런 식으로 단선이 됐다. 그러면 이 단선된 곳에 원래 망울이 보통 이 전선이면 이렇게 망울이 크게 한 개 나오는데, 크게 안 나오고 이 단선 조그맣게 단선된 부분만 이게 반만 단선돼서 나온 이거를 반단선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망울이 전원 측하고 부하 측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반단선들은. 그런데 반단선이 아니고 금속에 찍힌 현상은 이쪽 전원 측만 생깁니다. 그리고 이 금속 부분도 폐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거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얘는 절단됐으니까 이 전원부 쪽하고 이 금속 두 개에서 나오고 뒷부분은 용운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반단선에 의한 용운은, 그러니까 요 두 가지의 차이점, 이걸 말을 그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얘는 반단선이고 얘는 금속에 찍힌 건데, 금속에 찍힌 거는 전원부에만 용운이 나오고 반단선은 양쪽에 나온다. 그리고 이제 반단선 문제도 정말 단골 문제죠. 단골 문제. 반단선. 10%가 꺾이거나 뭐 했을 때, 단선되었을 때, 이 꺾게 되면 10개 그 소선에서 가던 전류가 7개, 3개 끊기고 7개로 간다. 그러면 저항이 좀 더 높아지죠. 도선이 좁아지니까. 그러면 저항이 커지니까 열이 발생되죠. 그래서 직렬 아크가 생깁니다. 직렬 아크. 한쪽 선에서만 발생되는. 접촉 저항을 줄이는 3가지 방법을 쓰시오. 우리가 이제 접촉 저항에 이제 접촉 저항 스위치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스위치. 우리가 이제 스위치를 오프 했을 때 이렇게 떨어지죠. 근데 온 시키면 이 선이 두 개 만나서 연결이 되죠. 그러면 이 접촉 저항이 껐다 켰다 하면 이곳이
나중에 마모되거나 뭐 여러 가지 오래되면서 이쪽이 이제 접촉장이 생겨서 아산화동이 생길 수도 있고 접촉 불량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계속 아크가 발생되면서 여러 가지 접촉장이 이제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접촉장을 줄이는 방법은 접촉 압력을 증가를 그러니까 꼭 붙도록 압력을 증가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 접촉면을 넓게 해서 동그랗게 하지 말고 납작하게 이렇게 해서 붙이면 딱 붙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촉 부분이 그러니까 접촉 부분이 잘 딱 붙어야 그 한 개의 전선처럼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접촉 압력을 딱 붙이고 압력을 증가하고 면적도 딱 넓게 딱 붙여야 한 개의 전선처럼 보이죠. 그리고 접촉면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접촉 면적이 좀 넓게 되는 거죠. 이물질이 있으면 접촉 면적이 좀 작아지죠. 그리고 고유 저항이 그 저항 자체가 접촉도 연결되면 이렇게 각각 저항인데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는 건데 각각의 고유 저항이 낮은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접촉 재료의 경도를 감소를 시키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C-메쉬 가스 크로마토피아 구조도이다 계통의 명칭을 쓰시오. 이것도 신출 문제입니다. 신출 문제. 여기 뭔가 캐리어 가스, 그러니까 GC-메쉬가 캐리어 가스로 어떤 우리가 이제 채취한 시료를 주사기잖아요. 주사기로 우리가 그 현장에서 어떤 가스 검지기든 뭐 이런 걸로 채취해 온 것을 이쪽 주사기를 통해 집어 넣는 거죠. 그러면 이 캐리어 가스가 이렇게 돼서 얘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분석 칼럼, 얘는 분석 칼럼. 여기를 빙글빙글 돌면서 캐리어 가스 타고 가다가 그럼 시료에 같이 빨리 움직이는 애 있고 무거운 애 있고 가벼운 애 있잖아요. 가벼운 애가 먼저 막 돌겠죠. 그러면 순서대로 이 검출기에서 여기서 순서대로 1번부터 뭐 10번까지 쭉 달리기를 시키는 거죠. 분석 칼럼에서. 그러니까 주자들을 시료 주입기에다가 딱 투입시키면 캐리어 가스를 타고 막 운동장 10바퀴를 막 분석 칼럼 통해서 막 돌죠. 그러면 1등부터 10등까지 검출기에서 이제 검출을 해서 데이터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가스들을 배열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GC-메쉬 1번 주입장치, 시료 주입장치, 인젝터죠. 인젝터. 그리고 분석 칼럼, 그리고 검출기, 데이터 처리 장치인데, 하여튼, 캐리어 가스 데이터 처리 장치도 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변형돼서 5가지 나올 수도 있고요. 각각의, 내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기체 방정식이죠. 이상기체 방정식 PV는 nRT. 그래서 뭘 구하는 것이냐? 부피를 구하는 것이네요. 표준 0도씨 1기압에서 메탄 2.5kg을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계산하면 친절하게 0.똥파리 기체 상수도 주어졌고 탄소 원자량, 수소 원자량까지 주어졌네요. 굉장히 쉽죠? 그러면 V를 계산하는 건데 P를 이거 넘길 수도 있지만 뭐 1기압이잖아요. 1. 그러니까 P는 1이네요. 그죠? V는 N은 몰수인데 N은 M분의 W입니다. M이 이제 메탄의 분자량, 그리고 W는 이 메탄의 무게 요거거든요. 곱하기 R이 0.08이죠. 그리고 T가 온도죠. 켈빈 온도 0도시니까 273이 있네요. 273. 그러면 M은 C가 12고 H가 4개가 있으니까 16이네요. 16.
16, 그리고 2.5kg니까 2.5kg, 2,500g이죠. 2,500g. 그래서 이걸 대입하면 V는 M이 16분의 2,500 곱하기 0.082 곱하기 273을 계산을 하면 3,497.81리터가 나오겠습니다. 계산기 가져가시면 되겠죠. 계산기 없어도 이 정도는 충분히 계산하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최근에 이제 빈출로 이제 자주 나오는데, 화재 원인 판정 아니면 발화 지점 판정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발화 건물, 그러니까 발화 건물 전에 발화 지역 점점 좁혀 들어가는 겁니다. 발화 지역에서 발화 지역이야 뭐 그쪽 가면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건물 A동, B동, C동 있으면 A동 뭐 이렇게 건물, A동 건물, 그 다음에 A동 건물에 뭐 3층에 1호실, 301호 층과 실, 그리고 발화 지점을 찾으면 그 지점을 발굴 복원하시죠. 발굴 복원. 이게 층실인데 발화층입니다. 발화층, 발화실, 발굴 복원, 그 다음에 발화 원인을 찾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요거 지점까지를 묻는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원인 판정 요 뒤에까지 하는 건데, 발화 범위는 발굴 복원 전이겠네요. 발화 범위를 특정해야 지점과 이제 그 발화 범위를 특정해서 발굴 복원을 하기 전에 발화 원인을 판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 판정은 우선 발화 건물 찾고, 그리고 니은이 제일 마지막이 되겠죠. 발화 원인 찾는 거니까요. 그리고 발화 건물 다음에 발화 층실, 실이 없죠. 발화 층, 건물 층, 그 다음에 범위를 특정해서 발굴 복원하고 원인 찾고, 기역, 미음, 리을, 디귿, 니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14번도 신출 문제입니다. 이게 다른 교재들은 대부분 없는데 어떤 교재에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또 교재 제가 두 군데에서 이제 본 것 같습니다. 연소 속도에 따른 분류는 정상, 비정상. 그러니까 정상은 빠르지 않죠. 근데 비정상, 폭발을 생각하시면 돼요. 폭발은 엄청 빠르죠. 이 연소의 속도에 따라서 정상 연소는 완만하고 천천히 이루어지지만, 비정상은 폭발을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빠르게, 속도가 빠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산화 정도는 완전 연소는 완전 산화된 거고, 불완전 연소는 일산화탄소가 나오죠. 불완전 연소, 산화가 좀 덜 된 완전 불완전 연소. 근데 뭐 이거 처음이니까 많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똑같이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연소 속도는 정상, 비정상 연소, 그 다음에 산화 정도는 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 그리고 15번도 이제 그 처음 나온 문제인데, 이게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동아기원이라는 24년도 교재에 이제 그 화재 공학 원론에 이제 나왔더라고요. 이제 직경 그 문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두께 0.2인 골판지 종이 상자죠. 종이 상자가 훈소 화재 시 전파 속도는 0.005, 그러니까 10의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리고 최대 8.3, 여긴 8.5.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리고 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때 훈수 속도 이렇게 나오네요. 이때 이제 그러니까 연소한대요. 근데 길이가 100cm인 골판지가 전부 훈수하는데 걸리는 최소 시간과 최대 시간을 각각 구하시오. 우리가 이제 시간을 구하는 거 t 길이가 100cm인 게 얼만큼의 속도로 초당 몇 cm씩 이렇게 타들어가느냐 이렇게 L분의 V로 얘를 길이를 속도로 나눠주면 시간이 나옵니다. 물리 시간에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골판지가 이 실험 조건에서 직경 이 안에 포함이 되죠. 이 속도로 탄다. 그러면 최소 시간은 0.005. 왜냐면 0.005가 큰가요? 0.0085가 큰가요? 그러니까 이게 초당 0.00085가 타는 거니까 빨리 타는 거죠. 좀 더 타는 거고 얘는 덜 타는 거고 얘에 비해서 최소니까 얘를 100cm를 골판지가 100cm죠. 이걸 나누면 시간. 근데 이게 복원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시간으로 나오면 3.27 이렇게 초를 분과 시간으로 이제 해서 구하시면 되겠고 최대 시간은 0.005를 100cm 골판지 1m죠. 이거를 나누면 5.56시간으로 나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이 두께는 그냥 나온 거고 그 전파 속도와 골판지 길이가 나오죠. 그래서 훈수했을 때 100cm 1m 정도면 최소 3.27시간에서 5시간까지는 탄다고 합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25년 1회분 기출문제, 산업기사 기출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